포드 브론코입니다. 드디어 국내 시장에도 도입이 됐는데요. 1960년대 중반에 데뷔를 해서 1세대 모델이 등장을 했고, 그 뒤어서 2세대까지 모델이 등장을 했다가 한 25년 정도 공백기를 두고 최근에 다시 헤리티지를 되살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의 디자인은 글쎄요, 최근 나온 차량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과거에서 살아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이색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하지만 앞쪽에 헤드램프의 구성을 보면 최근 트렌드들은 고스란히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나 디자인 큐는 처음 봤을 때는 눈을 확 끄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보면 볼수록 괜찮은 그런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론코를 국내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너무 반가운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나 국내 시장에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될까봐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7 V6 에코부스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기량은 2694cc고 최고 출력은 314마력, 토크는 55.0kg/m입니다. 10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외관의 디자인은 터프한 느낌 그대로 본격적인 아웃도어, 오프로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펜더 같은 것들도 최근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를 적절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의 느낌도 폴리시 되어 있고 안쪽에는 블랙 유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70, 18인치 사이즈인데 차량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디 컬러는 10가지인가요? 11가지 정도 국내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다양한 컬러들을 아주 잘 소화해주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프 쪽의 라인을 보면 단순하면서도 마치 그 레고 블록 같은 느낌들을 곳곳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도어도 탈거가 가능하고 루프도 어렵지 않게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차량을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도 클래식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데 사이드 리피터는 LED로 꼼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한번 열어보면은 유리는 프레임리스 타입인데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소요소에 이렇게 브론코라는 레터링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량의 특성을 훨씬 더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큼직하게 가운데 AVN이 자리하고 있고 그 외에 공조장치 같은 것들은 기존의 포드 차량들에서 많이 봤던 이미지입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도 듬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데도 레터링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터레인 시스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오프로드에 맞게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좀 하드코어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차는 도어 쪽에 도어 탈부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 윈도우 컨트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컨트롤하는 것도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암레스트 위치는 약간 높은 듯 싶은데 각도가 평평하게 잘 자리하고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고요. 안쪽의 공간은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깊이가 제법 있습니다. 키는 브론코만의 조금 특이한 키를 기대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포드 차량들과 같고 뒤쪽에 이렇게 브론코라고 레터링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지금 구성이 가죽 시트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오염에서 굉장히 좀 강한 장점이 있고요. 오염물이 묻었을 때 물 같은 거나 흙 같은 것들 닦았을 때도 훨씬 더 내구성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측면 바디라인도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 전체적인 차량 크기에 비해서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접근각이 큰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옆에서만 보더라도 당장 오프로드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좋습니다. 후면부의 느낌은 테일라이트가 세로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LED로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펜더의 마무리를 보면은 과거의 향수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포인트들 LED로 테일라이트 그리고 아래쪽에 번호판 보조등까지 잘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보면 또 최근 트렌드들을 잘 반영한 걸로 보여지고요. 위쪽에 테일게이트는 가로로 먼저 철판 부분을 열고요. 위쪽에 유리 부분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2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도 적절하게 잘 갖춰져 있고 안쪽에 조명들도 꼼꼼하게 챙겨뒀습니다. 바닥 공간도 넓지는 않은데 별도로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범퍼는 우레탄 재질로 오염과 흠집에서 굉장히 강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캠리스 방식이에요. 이지퓨얼이라고 하는데 포드 자동차들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죠. 처음 써봤을 때 조금 어색한데 이거 한번 빠지면 또 굉장히 편하게 사용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을 열어보면은요, 컬러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밋밋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위쪽에 루프는 띄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썬루프 같은 것들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 기본으로 하고 있고, 도어는 이 탈부착을 감안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만 도어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포켓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춰주고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도 다른 포드 차량들과 같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 갖춰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가죽의 질감 같은 것들도 좋고 파이가 적절해서 여성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는 가운데에 큼직한 정보 표시창과 함께 좌측의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타입이 조금 더 양쪽에 실린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더 재미있고 좀 아이코닉한 느낌들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같은 거는 없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 이 윗부분인데요. 여기서 구동 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TCS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 조절 장치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버튼이 되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딱 눌러보면은 이 질감이 되게 특이합니다.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큼직하게 포드의 싱크4가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차량의 기능들을 조금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차가 최근 차라는 느낌, 신차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깔끔하게 준비 잘 되어 있네요.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내에서 약간 조명이 이렇게 밝은 편이 아닌데 해상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어는 10단 기어가 채택되어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동 모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겨 보면 안쪽에 마감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차는 본격적인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공간은 폭이라든가 높이 그리고 깊이까지도 적절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선바이저는 생각보다 좀 큼직하고요. 양쪽에 조명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이 길이가 조금 긴 편이죠. 선글라스 케이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내 등은 LED 구성이고, 안쪽에 실내 거울도 나름 또 크기가 괜찮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도 프레임 뉴스도 채택이 되어 있고요. 근사한데요. 확실히 프레임이 없으니까 조금 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생각보다 평평한 것 같은데 가운데 약간 턱이 올라와 있긴 하고요. 뒷좌석은 조금 이 등받이 같은 것들이 각도가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하차 할 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안쪽에 컵홀더는 2단으로 두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더 컸으면 싶은데 앉았을 때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장거리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트, 이 세단의 시트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어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위쪽에 루프까지도 다 띄어낸 상태입니다. 루프가 있었을 땐 몰랐는데 이 뒤쪽에 트렁크 공간 쪽에도 이렇게 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탄탄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공간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아웃도어 라이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구성이죠. 실내가 오픈이 돼 있을 때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바닥은 이 정도 공간 보시면 되고요. 안장 길이는 적절한데 등받이가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각도는 감안해서 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있고 이쪽에 루프 커버랑 도어를 다 걷어낸 상태입니다. 어렵지 않게 걷어낼 수 있는 것도 이 차량의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바닥의 페달은 일반형입니다. 센터 터널은 쭉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라인이 있고요. 이쪽에 약간 높이 올라와 있어서 팔을 거치하기에 편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손잡이 같아요. 손잡이 같이 보통 이런 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이렇게 듬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에어벤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은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네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 발 얹지 말라고 되어 있고 별도의 에어벤트 같은 건 없습니다. 윈도우 컨트롤 양쪽에서 할 수 있고 USB 커버가 되어 있나요?
C타입하고 A타입 충전 단자 있고요. 230V 인버터 마련을 해 놨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고요. 남자의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을 그런 걸 강조하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단순하면서도 이런 포인트에 최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좀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레고를 제가 조립하고 있는 듯한 느낌, 조립했다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걷어내고, 루프도 없죠. 이렇게 걷어내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디자인도 이쁜데요. 원색 계열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브론코는 그런 면에서 분명한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컬러보다 원색 계열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앞쪽에 블랙 하이그로스 처리가 되어 있는 그릴 부분 때문에 노란색하고 검은색의 조화가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본넷 뒤에 이렇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장식 같은 것들도 노란색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오너의 성향에 맞게 다양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쪽에 텐트 같은 것들이 하나 더 올라가고 뒤쪽에 자전거 어댑터 부착해가지고 딱 싣고 하니까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상 포드 브론코를 런칭 행사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여유 있는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